운요호 사건. 이 운요호 사건은 강화도 조약을 언급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배경이라 여겨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 1875년 5월 25일과 6월 12일에 일본 해군의 운요호와 다이니테이보호가 부산에 각각 도착했다. 운요호가 부산항에 오자 당시 부산 훈도였던 현서군이 부산 주재 외관을 항해 방문해 군선 침투 사유를 묻자 운요호 함장 이노우의 요시카 소자는 일본과 조선 간의 통상을 위해 방문한 것이며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러 왔다고 헛소리를 했다. 이 두 함선은 부산 앞바다에서 포격을 하며 시위를 벌였고 운요호는 동해안을 측량하고 영흥만과 영일만 일대에 상륙하기도 했다. 일본은 조선이 무력에 굴복하거나 도발에 넘어가 먼저 공격해올 것이라 판단했던 듯한데 조선은 일본의 이러한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미 일본과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고종의 명으로 부산의 관리들은 선공을 가할 의사가 없었고 조정의 뜻도 그러해 일본의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교섭을 결렬시켰다. 사실 일본의 판단과는 다르게 타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측량하는 것은 서양의 국제법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 조선이 공격했어도 나중에 조선이 외교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강화도에서 2차 도발을 할 때는 수법을 바꾸어 식수를 얻으러 왔다고 둘러댔는데 이것조차도 후술된 것처럼 일본의 조작으로 판명됐다. 부산에서의 1차 무력 시위를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간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는 해군성의 조선 침공을 건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운요호를 일본 열도의 최북단인 홋카이도로 배치하려 했다. 홋카이도로 가는 도중 해군에 탄원한 이노우에는 결국 해군대보 가와무라 스미요시로부터 운요호의 목적지를 청나라의 잉커우로 변경한다는 허락을 얻어낸다. 9월 20일 운요호는 잉커우로 가는 길에 굳이 현재의 강화도 초지진 앞바다에 도달했다. 이노우에를 포함한 일부 승조원들이 단정을 타고 강화도의 초지진으로 접근했는데 때마침 경계를 서고 있던 조선 수군이 일본군 단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단정을 향해 돌아가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경고 포격을 가했고 단정은 이에 맞서 소총으로 응사한 후 운요호로 돌아갔다. 다음 날인 9월 21일 운요호 모함은 강화도에 접근하여 함포를 발사하며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였고 초지진은 파괴됐다. 승조원들 및 해병대원들로 편성된 일본의 해군 육전대가 영종도에 기습 상륙했고 이들은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성을 점령해 조선군의 대포 35문과 기타 무기를 노획하고 성에 불을 지른 뒤 도망갔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사 35명, 포로 16명이었다. 일본은 경상자만 2명이었다. 9월 28일에 나가사키로 귀향한 함장 이노우의 소자는 사건의 경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고 10월 8일 해군성은 이노우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요호는 급수를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강화도에 정박했고 교전 당시 일본 국기를 개양하고 있었으며 모든 전투는 9월 20일 하루 동안 발생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이후 이노우에가 나가사키에 귀향한 다음 날인 9월 29일에 작성한 최초의 보고서가 2002년에 일본 방위연구소 자료실에서 발견되면서 조작으로 판명됐다. 이 최초 보고서에 기록된 진실은 운요호는 의도적으로 강화도에 접근했으며 물이 아닌 해안 측량과 조선 관리와의 면담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날인 9월 20일에는 일본 국기를 개양하지도 않았고 모든 전투는 하루가 아닌 3일 동안 벌어졌다. 당시 국제법에 의하면 운요호가 한 것처럼 무단으로 타국의 해안을 측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식수가 떨어졌을 때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도 아무 항구나 들어갈 수 있었기에 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한 군함이 타국 영해에서 3일이나 있는 것은 일본이 먼저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3일도 하루로 줄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온건파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로 인해 운요호 사건의 전말이 조선이 국제법을 준수하던 운요호를 의도적으로 먼저 공격했다라고 왜곡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정한론에 반대하던 온건파들도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조선 출병 자체는 긍정적이었는데 이들은 조선이 아니라 그 뒷배인 청나라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이에 눈독을 들릴 서구 열강들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조선과 청에 외교 사절을 보내서 문제를 따져보고 외교적 해결에 실패할 경우 조선을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일본은 부산에 3척의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으며 이어서 1876년 2월에는 강화도로 운요호를 포함한 7척의 함선을 보내 조선의 이 사건의 책임을 지기를 요구했다. 결국 일본은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선 외교대표와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개항시켰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다. 이 사건 이후로 조선의 멸망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조선 멸망사를 배울 때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힌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 제국이 조선과의 상호 통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선 침탈에 눈독을 들인 결과 훗날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예고 예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며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미 문호개방을 했던 일본과 불평등한 강제적 조약을 맺게 됨에 따라 세국 정책으로 배제하였던 문호개방을 완전히 하게 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결국 조선과 대륙 침공의 발판을 만들려고 했던 일본 제국이 만든 작품이자 정략적인 제국주의적 책략이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1882년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서구 열강과도 근대적인 불평등한 개항 수교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조선은 이보다 더 규모도 크고 무장도 잘 된 프랑스 해군 군함 7척과 미 해군 3,000톤 기함을 상대로 비록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한 반면 어찌 일본 해군의 운요 한 척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피해 복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미양요는 강화도의 5개 요새를 함락당했다로 쓰여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다. 그때 탈취당한 대포는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대포라고 할 수 있는 불랑기포를 대략 500문가량, 총기는 무려 2만 정 가까이 납포되어 잃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고작 4년 만에 복구한다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무리였다. 게다가 요새의 성벽은 파괴되고 화약과 식량, 군복 등이 대포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이 없었다. 더 문제는 국가에 돈이 없었다는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증건과 당백전 발행으로 경제를 휘청이게 했던 것도 있지만 당시 고종 10년 11월 대원군이 축출된 이후다 보니 이전의 실책을 바로잡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다음 편은 강화도 조약입니다.